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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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과 비욘디가 함께하는 대사증후군 바로 알기 벌써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대사증후군 바로 알기는 제가 정말 평소에 좋아하고 친애하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안지연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뵌 것 같은데 뭐 잘 네. 지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네. 진짜요? 요새 또 뭔가 바쁘신 시기신가 봐요.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러시군요. 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께 먼저 인사와 간단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대사증후군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도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선생님께서는 저희 라이브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더 친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주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알고 보니 대사증후군 방송 따라잡기라는 주제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도 벌써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단에서 하는 대사증후군 강의가 10번째를 넘어서 11번째잖아요. 11번째. 네. 저도 이제 계속 꾸준히 챙겨서 보고 있는데, 열심히 보신 분들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아마 박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1시간씩 이제 11번째니까, 대학교 수업으로 따지면 1학점짜리 수업을 벌써 중간고사를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하니까 진짜 많이 흘러왔네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의학 콘텐츠 찾아보는데, 대사증후군 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10번 이상 끌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네. 아주 다양하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배우셨던 이 10가지 강의를 녹여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대사증후군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려고 중간점검 차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뭔가 중간 점검, 뭔가 중간고사 느낌으로다가 검토하는 느낌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좀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인사를 좀 나눠보고 가도 될까요, 선생님? 네. 체크체크님, 꼭꽉꽉님, 정래나님, 양념게장쿠프님, 딸기팔공님, 가온라온님, 그 다음에 아까 열정열님도 들어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공지 하나만 하고 갈게요, 선생님. 네. 저희 홍해걸 박사님이 의학신간을 출간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매 방송마다 3분씩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혹시 마지막에 저와 함께 좀 응원 열심히 해주신 분들 3분을 같이 선정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션을 지금 하나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응원 진짜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고 보니 대사증후군. 네, 여기 이제 텔레비전 화면도 잠깐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방송을 볼 때 또는 신문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 뭐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특정 질환이 진단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대사증후군인 경우가 많아요. 아, 네. 특별히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10번의 강좌를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익으셨다고 하면은 정말 이분이 대사증후군 때문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맞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내분비내과 진료를 하고 네. 의대생들이나 레지던트를 가르치는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한국의학연구소에 있고요. 다른 의사들과 차별된다고 하면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봐도 신기해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미디어에서 여러분이 흔히 보았던 네. 그런 분들의 사연들을 가지고 한번
언론에서 깊숙이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고, 뭐 방송에 출연할 때도 종종 있고. 이렇게 언제예요? 선생님, 이거 언제예요? 글쎄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여기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 네. 네. 우리가 이런 거를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죠. 네.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들을 이제 촬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애드립으로 모든 게 다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뭐 기본적인 대본은 있죠. 뭐 틀은 좀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이번에는 건강검진을 하고 다음번에는 어느 장소로 이동하고, 이제 그 정도의 뭐 대본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우리가 혈압 얘기할 때 60에 80 이런 식으로 이제 낮은 숫자부터 얘기하지 말고 큰 수치부터. 큰 숫자부터 얘기를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의학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렇게 의료진들이 자문을 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이다 보면은 이렇게 잘못 표기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여기 이제 연예인분이 60에 80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자막 처리를 했지만 네. 이렇게 곳곳에 보면은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고 건강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TV 화면을 보면서 뭔가 짚어주시니까 좀 더 그렇죠. 재밌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우리 방송에 나왔던 네. 또 언론에서 다뤄졌던 유명인들의 그런 건강 얘기를 가지고 함께 대사증후군적인 접근을 한번 볼 거예요. 네. 실제로 외국에는 의학 논문들 중에도 유명인들에서 앓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정리했던 논문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의 의학적인 소견들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하고 꽤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폐암에 걸렸을 때 직접 나와서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이슈가 많이 되는 것도 그렇죠. 맞으니까요. 네. 일반인들보다는 유명인들이 앓고 있는 병 그리고 그 병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유명인들의 사례를 생각하기 전에 네. 여기 이제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네. 대사증후군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단 여기서 첫 번째 강의로 우리 단장님께서 해주셨던 네. 그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예습인데요. 네. 예습 겸 복습이 되겠는데 대사증후군은 학회나 기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요소들은 들어가 있어요. 5가지. 5가지. 배가 나왔다. 그러니까 허리둘레를 대고 네. 혈압이 높다. 그리고 혈당이 높다. 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중성지방이 높거나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네. 그런데 비욘디 강의 열심히 들어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제일 나쁘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빠졌잖아요. 네. 왜냐하면 LDL 콜레스테롤 높은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 위험들 조합을 잘 가지고 구성을 해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마치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처럼 담배를 피는 것처럼 네. 그만큼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LDL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만으로 따로 떼놔도 네. 심장혈관이 좁아지고 나중에 막히고 뇌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이런 위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뺀 나머지 이 5가지 요인만 가지고도 구성을 해봤더니 이 중에 3가지 이상 되면은 충분히 위험이 높다. 더군다나 이 3가지 이상 되면 이런 분들은 암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LDL 콜레스테롤하고 또 다른 또 위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허리둘레. 허리둘레. 배가 나온 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학회에서 기준은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일단은 배가 나왔고 허리둘레가 기준이 넘어가면서 네네.
나머지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항상 매번 나와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허리둘레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표라고 하면 뭐 혈압, 당뇨, 고지혈 뭐 요런 3가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허리둘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를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는 사례를 보시면 네. 왜 허리둘레가 중요한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건강검진에서 생긴 일 에피소드 1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누가 나올까요? 오, 네. 김준현 씨. 네, 네. 이분이 나왔네요. 네. 벌써 이것도 몇 년 전 방송에 나온 것인데 요즘 더 뚱뚱해지신 것 같기도 요즘 하고. 그거 맛있는 녀석들 때문에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걱정한다니까요, 네, 진짜. 맞습니다.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저도 저번에 우리 또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특별하게 생방송 할 때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건강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네. 그때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살도 근데- 살인데 되게 낯빛도 좀 뭔가 어두워진 네, 것 맞습니다. 같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 건강을 챙긴다고는 했는데요. 네. 그때 얘기하셨던 부분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이 프로그램은 사실 건강 프로그램은 아니었는데, 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토크쇼 형태인데,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건강검진 하는 그런 주제로 다뤘어요. 30대 넘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처음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술을 얼마나 마시냐 했더니 일주일에 3-4번 정도. 아이고, 네. 심지어 과음까지 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네. 남자분이 일주일에 3-4번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매일 하는 거예요. 보통 아, 남자분들은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어머머머.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특별히 시간을 내기 어렵지 않은 이상은 이런 분들은 거의 매일 한다고 볼 수 있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마신다고 네. 보면 되는 거죠? 거의 뭐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아이고. 3-4번? 실제로는 가능하면 거의 뭐 매일 드실 수도 있고, 양도 뭐 주종 가리지 않고 네. 2-3병은 마신다고 해요. 아니, 심지어 폭음까지. 그렇죠. 네. 뭐 소주, 맥주, 양주 섞어서도 뭐 이렇게 2-3병은 마신다고 하는데, 네. 자, 제가 여기 건강검진 결과를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네. 마침 그 화면에 이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윗칸에 아마 여기 글자가 잘려서, 그때 방송에서도 잘려서 나오긴 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산일 것 같아요. 요산. 수치를 봐서도 그렇고 여기 산자라는 게 잘린 걸로 봐서도 네.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이제 또 요산이 올라가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통풍을 실제로 앓는 경우도 있고요. 밑에는 보면 간 수치죠. 네, 간 수치가 보통 40 아래여야 되는데 벌써 116, 221 매우 높죠. 어머, 100대, 200대, 300대 네. 보이고 있어요. 밑에 여기 GTP, 여기 감마 GTP라는 수치인데요. 네. 예전에 비욘드에서도 이제 다뤄졌는데 술 마시면 올라가는, 물론 네. 다른 병 때도 올라가지만 이분은 본인이 술을 많이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간 수치도 높은 걸로 봐서는 거의 술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그렇죠. 이게 또 여실히 드러나네요. 술 때문에 벌써 간이 그게 알코올성 간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이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한 가지 항목이 여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맨 아래쪽에 잘렸죠? 306. 네. 306. 네, 여기 봅니까? 중성지방 T지라고 여기 글자가 잘렸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0 아래여야 되는데 306이니까 일단 대사증후군의 하나, 엄청나네요. 네. 하나, 5 하나가 가지 지금 중에서 확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네. 네. 제가 다시 캡처를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306 나오고 여기 혈당이 나오는데 네. 혈당이 196. 이 공복혈당인가요? 그렇죠. 아이고. 공복혈당이고요. 대사증후군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네. 이 밑에 보면은 이게 당화혈색소, 네. 당뇨 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당화혈색소가 6.5% 넘으면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네. 뭐 8이 8.2라고 넘어가요. 하니까 네. 네, 이거는 뭐 식사를 했던 안 했든지 간에 네. 이 정도 수치로 봐서는
당뇨병이 확실하죠. 네. 그러네요. 이미 그러니까 혈당 그리고 중성지방 두 벌써 가지. 두 가지가 속했어요. 네. 뭐 허리둘레 재봐야 되나요, 이분? 그지 안 확인할 재봐도 필요가 네.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자막에도 이렇게 다시 친절하게 나오죠. 공복 혈당이 196이다. 네. 당뇨병이다. 네. 원래 대사증후군 기준에는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혈당이 100부터 그때도 단장님이랑 이제 우리 PD님이랑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100부터 세 자리부터는 대사증후군에서는 혈당이 높은 걸로 간주하는데 이분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당뇨병까지 된 거죠. 네. 또는 당뇨병 약을 먹고 있어도 또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관련된 약을 먹고 있어도 이것도 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에 영향을 주고 이미 대사증후군 항목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네. 확인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분 네. 체중이 120kg이라고 합니다. 네. 1.2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봤더니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그리고 지방간이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지방간은 CT로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혈압은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이 결국엔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당뇨병, 고혈압, 비만, 그리고 지방간까지 온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대사증후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복부 CT를 해봤는데요. 네. 이것도 비욘드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여기 이렇게 보랏빛 띄는 이 부분이 내장 지방이잖아요. 지방인가요? 네. 저게 다? 네. 아이고.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것이 장기가 되겠고요.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바깥에 싸고 있는 이 분홍빛은 피하지방. 피하지방. 그렇죠. 여자분들이 민감해하는 거는 이렇게 뱃살이 잡히는 거는 피하지방이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정말 뚱뚱하신 분들, 배가 나온 분들은 뱃살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죠? 볼록해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더 문제인 거죠. 아이고. 우리 성형외과나 네. 이런 데서 지방흡입술을 하는 것은 미용상 이 겉에 있는 분홍빛의 피하지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내장지방을 걷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장지방이 고혈압과 당뇨병의 원인이자 악화요소다. 결국에는 대사증후군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 내장지방 때문이다. 내장지방이 많으니까 배가 나온 것이다. 복부둘레랑 또 그렇죠. 연결이 되네요. 우리가 허리둘레를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장지방의 양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허리둘레 재보면 되니까 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혈압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또 다른 방송에서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아, 다른 방송에 김수현 씨가 또 나오신 그렇죠. 거예요? 네. 오, 다른 방송에서 네네. 봤더니 그때 보니까 여기 보면은 혈압이 146에 84. 네. 그죠? 혈압이 높죠. 이것도 높네요. 네. 이것은 벌써 고혈압 단계가 된 거죠. 네. 140에 90 이상 둘 중에 숫자가 하나만이라도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혈압에 속하고요. 네. 이분이 식사를 봤더니 염분을 굉장히 많이 섭취해요. 4,738mg. 그러네요. 네. 우리가 보통 2,000 정도가 네, 하루 2g 정도 이제 정도. 허용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2배를 넘죠. 아이고. 네. 우리가 라면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하루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염분량은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제 라면 하나가 1,900, 1,8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의외로 칼국수에 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국수요? 네. 왜죠? 뭐 때문이죠? 거기 이제 간을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하거든요. 그 되게 건강해 보이는 음식 중에 네. 하나인데 그것도 나트륨이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소금간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국물까지는 가급적 안 드시면 좋겠고 이제 면발하고 건더기만. 그렇죠. 그렇게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뭐 비만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트륨 섭취가 많은데 이렇게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것 같다. 네. 이렇게 여기 선생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많이 또 먹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짜게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보면 이 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네.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다. LDL 콜레스테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빼놓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L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하지 않아서 대사증후군에서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니다. 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압 높다고 했던 방송에 이렇게 김준현 씨가 좋아하는 식단, 평상시에 먹는 식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여기 보세요. 물냉면 되게 달달한 것 같지만 어머. 거기에는 이제 소금하고 설탕하고 같이 많이 들어있죠. 물냉면 하나만으로도 이미 초과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물냉면. 그 옆에 있는 만두도 보세요. 만만치 않죠? 아니, 만두가 지금 1000이 넘은 거예요? 네, 1371. 근데 이게 만두가 양이 지금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이렇게 많은가 봐요. 네. 김준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만 먹을 리는 없죠. 아, 더 드시니까 그렇죠. 또. 2그릇, 3그릇씩 먹을 테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왜 대사증후군이 문제가 되고 비만이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에서 이제 인용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식단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네. 예. 예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책자가 얘기하는 20년 전은요. 이 책자가 2011년 책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30년 전. 30년이 된. 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베이글이 이렇게 작았어요. 140칼로리.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 섭섭해하죠. 네. 커야죠. 그렇죠. 커야죠. 네. 인심이 풍부하게.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훨씬 커졌죠. 350. 아이고. 햄버거만 하더라도 2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이 정도가 333이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커졌어요. 그죠?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아이고. 근데 요거는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만 요즘에 이거보다 더 패티 2장에 뭐 굉장히 더 더 커진 위로 것도 더 있죠. 많이 쌓은 햄버거들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꾸 체중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여기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에 좀 펭수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어떤 캐릭터가 지금 네. 네, 있는데. 네. 일본의 이제 구마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펭수처럼 네.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유명한 캐릭터인가요?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보면은 뭐 사진 찍고 뭐 포즈도 같이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요 구마몬이 딱 뒤돌아서면 누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뭘 그려놨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네. 좀 더 각도를 돌리면 네, 보이시나요? 네. 일본어로 뭐라고 쓴 거죠? 써놨어요. 네, 네. 글씨를 지금 써놨는데 이게 써놨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보라고 이렇게 구마몬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이거 홍보하고 있어요. 뭐죠? 이게 바로 네. 한국어로 대사증후군, 영어로 메타볼릭 신드롬을 자동 번역기로 일본어로 돌리면 이렇게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일본식 발음으로 읽어줘요. 어머.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거를 마치 자기 나라 것처럼 잘 활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외래어를 그냥 쓰는 거죠. 네. 우리가 말 같으면은 뭐 기전이다 이렇게 할 텐데 일본 사람들 그냥 메커니즘 그냥 써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사증후군도 좀 영어 발음이 일본 사람들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 메타볼릭 신드롬으로 쓰는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일본식화 시킨 거예요. 메타보. 메타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메타보라고 하면 그게 대사증후군인지 알고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짧게 다 통용해서 그렇죠.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잘 걷지 못하고 꾸부정하고 이런 경우를 로코모티브 신드롬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로코모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좀 줄여서 잘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처럼 메타볼릭 신드롬이란 말이 영어권도 아닌데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메타보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네, 여기 구마몬이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나오니까 여기 사람들이 놀리죠. 아, 너 배 나왔구나 하면서 배도 만져보고 그랬더니 네, 이렇게 자기가 탈을 이렇게 싹 잡아당겨가지고 어머, 얼쭉하게. 숨기는 건가요? 네. 사람들이 막 웃죠. 네. 이렇게 해서 친근하게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을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사증후군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서 우리 개그맨 김준현 씨처럼 그런 것들 5개가 하나 둘씩 모여서 물론 그 자체로도 고혈압도 질병이고 당뇨병도 질병이고 콜레스테롤 수치 안 좋은 것도 이상지질혈증이고 이런 질병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네. 있죠? 예를 들어서 맨 아래에 있는 코골이가 심한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까지. 그렇죠. 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하고 어디 MT 가거나 해서 같이 자다 보면 그분이 코를 많이 골아서 다른 분들이 잠 못 잘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좀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무릎 통증이 생기기도 관절 하고. 질환. 네. 제가 예전에 설 바로 전날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은 생리불순도 오고 임신도 잘 안 돼요. 오, 다낭난소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또한 문제는 또 암도 생길 수 있어요. 암, 네. 어떤 암이죠? 대표적으로 유방암, 유방암, 대장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근데 이거 말고도 췌장암도 생기고 그래요? 간암도 생기고 심지어 어떤 책에는 비만하고 관련되지 않은 암은 폐암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암이랑도 네. 관련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2월 17일에 우리나라 대한간학회가 지방간 질환, 아까 김준현 씨처럼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지방간이 아니라 물론 그분은 술도 많이 마셨지만 비만 때문에도 생겼을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 술 안 마시는 분들이 지방간이 생기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전에 봤더니 우리 내 몸의 닥터에서 이 주제로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여기 대사증후군을 이제 명시를 했어요. 이거는 지방간을 일으킨다. 대사증후군도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한번 또 건강검진에서 생긴 일 2번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우리 반가운 교수님이 나오시죠? 아이고, 아주 익숙하신 분이 보이시네요. 네, 비온기에 나오시는 우리 스타 교수님. 네. 여기도 이제 연예인 그리고 그 언니가 이제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그런 리얼 버라이어티였는데 이 언니분은 검진을 해봤더니 3개월 평균 혈당치가 아마도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무려 10일이다. 아직 당뇨병 증상은 생기진 않았는데 이분은 혈당 수치가 10일이에요. 빨리 지금 치료를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상태이신 치료가 거죠? 필요한 상태죠. 아까 김준현 씨는 8.2였는데 이분은 10일. 어머. 이러니까 평상시에 아마 혈당이 200대 후반에서 300대를 이렇게 막 오고 가고 있을 거고요. 네. 뭐 몇 달 더 지나면 분명히 살이 자꾸 빠지고 소변 많이 보고 갈증 생기는 당뇨병 증상으로 아마 가질 텐데요. 이분도 이제 좀 배가 나온 걸로 보이죠. 네. 혈당이 높죠. 그래서 2가지는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술 많이 하냐고 교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술 한 잔도 안 한대요. 김준현 씨하고 다르죠. 한 잔도 못 한다고요? 네, 한 잔도 못 한대요. 근데 검진을 해봤는데 네. 간이 하얗게 나왔다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은 지방간? 네. 지방간, 그리고 중등도 지방간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술 한 잔도 못해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네. 간에 기름기가 낀다.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아이고. 네.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게 콩팥이고요. 신장.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게 간이에요. 간이 이렇게 하얗게 보였기 때문에 네.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지방간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면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 간 초음파 할 때 많은데 내가 뭘 보고 지방간이지? 의사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네.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길쭉한 게 아까처럼 이게 콩팥이에요. 콩팥. 네. 콩팥 옆에 이렇게 간이 있는데 원래는 간하고 콩팥하고 어두운 정도가 이렇게 비슷해야 돼. 여기 가운데 이게 금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구분하는 걸 빼놓고는 2개가 거의 같아야지 정상인데 네. 그 옆에 중간 거를 보면 콩팥은 까맣게 보이고 간은 하얗게 보이죠. 네. 아까처럼. 네. 우리 연예인 언니처럼 네.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중등도, 경도, 중등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네. 아주 심한 경우는 맨 오른쪽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런 네. 지금 경계가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뿌연데다가 아마 이건 각도는 콩팥을 같이 잡아놓지 않아서 콩팥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전에 거는 여기 끝에 가면 이렇게 하얀 진한 선이 보이잖아요. 네. 이게 횡격막이에요. 네. 횡격막인데 여기는 맨 마지막 거는 횡격막이 보이지 않아요. 네. 왜냐면 간이 너무 뿌해서 저기 횡격막 끝까지 초음파가 잘 비치지 않는 거죠. 아, 너무 뿌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살을 열심히 빼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대사증후군에서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이거 다시 좋아지는 쪽으로 초음파도 바뀔 수 있어요. 지방간은 그러니까 좀 가역적인 그런 그렇죠. 상태라는 네. 말씀이시죠? 좋아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넘어가서 이게 만약에 딱딱해지는 간 병변증으로 가면 네. 그때는 오히려 나빠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아, 심지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그렇죠. 심지어 간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잠깐 한번 네, 받아볼까요? 네. 네. 이용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대사증후군 검사 때 공복혈당 104 나와도 당뇨라고 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당뇨라고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병원에서 만약에 당뇨병 약을 드시라고 했다면은 아마 104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 강화혈 네네. 색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해봤는데 수치가 당뇨병에 해당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올해 나온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제 당뇨병까지 안 가더라도 당뇨병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전 연구들도 있긴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지침에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인정도 안 되고 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 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진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 약을 6년 넘게 먹고 있는데 다른 건 해당 사항이 없으면 대사증후군이 아니죠. 허리도 두껍지 않고 다른 약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증후군은 5가지 중에서 이제 3가지 이상이 해당돼야 되는데 고지혈증만 있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있죠. 다른 것들이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말씀드렸던 LDL 콜레스테롤 때문이기 때문에 때문이니까 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기에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나머지 HDL이나 중성지방에 해당되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나머지 고혈압이라든지 혈당이나 또 허리둘레가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고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님이 질문 주셨는데 검진에서 혈액검사 100이 정상인데 107이 나왔어요. 공복 혈당장애 의심된다고 진단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PCO도 있어서 인슐린 저항 가능성을 주의하라는데 PCO가 대사증후군 당에 영향을 미치나요? 정상이라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PCO라는 것은 아까 네. 잠깐 소개해드렸던 다낭난소증후군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것인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네. 근데 예전에 그 이름이 붙여졌을 때는 이렇게 초음파를 하거나 이렇게 보니까 난소에 이렇게 물혹이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더라 해서 이제 낭이 이렇게 물주머니가 많은 난소다 해서 다낭난소증후군이라고 붙였지만, 요즘에는 굳이 난소에 이렇게 물혹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맞으면 거기에 또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네. 결국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 이제 여자분한테는 다낭난소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낭난소증후군이 혈당에 영향을 주냐? 그 얘기는 결국에는 한 가지로 보는 거죠. 대사증후군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아보고 네. 또 계속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35분이에요, 선생님.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교수님도 우리 복부 CT를 해서 이렇게 지방이 많다. 네. 이렇게 CT를 해보면 보통 이제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피하지방, 그렇죠? 피하지방이 많은
그런 분도 있고 내장 지방이 많은 그래서 실제로는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배가 볼록 나와 있고 배가 잘 안 잡힌다. 배가 이렇게 잡히는 분들이 오히려 이 거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덜 위험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굳이 뽑자면 피하 지방이 많은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미용의 목적으로 이제 흡입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그 내장 지방이 더 문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 검사도 해봤는데 혈관이 얼마나 딱딱한가, 탄력을 잃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보통 이분의 또래들의 혈관 나이에 비해서 혈관이 더 딱딱하다. 그 얘기는 딱딱하다. 네. 혈관이 아주 뻣뻣하다, 딱딱하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많이 잃어버렸고 그게 다 대사증후군, 콜레스테롤 이상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 혈당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이상이 있고 혈압도 올라가요. 한 단어로 뭘까요? 대사증후군이 되겠죠. 네. 아마도 교수님도 대사증후군 얘기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편집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모르고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참 대사증후군을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이 두 분의 벌써 공통점도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동생이 교수님께 설명드렸던 거 다시 강조하고 있죠. 네. 식사량 줄여라. 운동 열심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그리고 제때 식사를 해라. 이렇게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대사증후군의 치료 방침이 되겠죠. 네. 또 건강검진 세 번째입니다. 네. 이분도 아주 먹방 출연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아이고, 김준현 씨와 함께 그렇죠. 그 맛있는 녀석들에 나오시는 분이죠. 이분도 이제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검진을 했는데요. 네. 와, 몸무게 131, 1.3톤. 더 나가시네요, 이분은. 키도 좀 더 크니까 네. 187에 비만도가 16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때 같이 출연하신 개그맨들이 다 이제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인데, 이건 방금 그 개그맨의 배는 아니고 다른 분의 배를 같이 개그맨의 배를 잡아놨는데요. 요거는 유민상 씨 배는 아니고 다른 분의 배라는 말씀이시죠? 유민상 씨, 김준현 씨는 아니고 다른 개그맨의 배였는데, 이 간호사분이 이거 잴 때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배가 나와서, 아이고. 당연히 이제 복부 비만에 해당되겠죠. 네. 요즘에도 하는 이 프로그램에 이분의 일상이 나왔는데요. 자고 있는 모습에 뭐가 특이한 게 있죠. 양압기가 지금 맞습니다. 달려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코를 심하게 골 거고 중간중간에 잠에서 깨겠죠. 그리고 수면의 질은 굉장히 나빠서 주위 사람들은 이분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겠지만 이분도 사실은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낮에 피곤해서 또 졸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죠. 반복이 된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양압기를 했다. 왜 양압기를 했을까요? 비만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사증후군 때 동반되는 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기 때문에. 지금 체크체크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둘레 잴 때 배꼽을 지나야 되는 거죠? 라고 말씀 주셨는데 요거 재는 거 팁 하나 있다면요? 원래는 이 갈비뼈를 만져봐서 가장 아래쪽 내려가는 부분하고요. 또 이 골반 쪽 있는데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서 한 뼘 정도 이제 남을 텐데 요 사이에 중간을 원래 재라고 돼 있거든요. 가운데. 근데 하다 보면 거기가 이제 아까처럼 배가 가장 많이 나오신 분들을 보면 거의 배꼽하고 거의 그 근처가 되겠죠. 꼭 배꼽 위치다 그것은 아니지만 왜냐면은 배가 아래쪽으로 처지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 근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나온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장면이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또 구독자 수 많아졌을 때 같이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도 약을 먹고 있다. 실제로 이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 먹는 모습이 혈압약. 아이고. 혈압약 챙겨 먹는 거. 약도 지금 굉장히 보면은 여러 종류인 것 같고 아까 김준현 씨도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3개월마다 건강검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강검진인 것 같지는 않고
당화혈색소 재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냥, 네네. 네, 약도 먹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도 먹고 운동해서 체중도 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대사증후군 진단하는 것, 우리 과정을 보여드렸다고 네. 하면요. 그리고 또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지방간, 수면무호흡증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고혈압 생기고 당뇨병 생기고 이상기질혈증 생기고 그거 말고 더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조금 더 네, 그렇습니다. 깊게 실제로 어떤 살펴보도록 결과가 하겠습니다. 나타나는지 우리 유명인들의 사례를 볼게요. 네. 안타까운 사연 첫 번째인데요. 네, 벌써 쓰러지신 지 꽤 됐는데 여자 가수이신 방실이 씨. 아, 네. 네네. 방실이 씨가 2007년도에 뭐 이렇게 행사도 많이 가고 노래도 부르고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고 그랬는데 네.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제 뇌졸중으로 실려갖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이제 뇌가 어느 정도 손상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의 기사를 보면 이미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겹쳐 있었다. 네. 이분도 체중이 이제 나가고 이제 배가 나오신 그런 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분도 대사증후군의 그 세 가지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2007년이면 지금 시간이 거의 14년? 15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20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 아이고. 네. 이분이 이제 건강수명은 그때 맞춰지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네. 여기도 보면은 오른손은 이렇게 내려놓고 있잖아요. 왼손으로 네. 아, 그러시네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왼손으로 이렇게 콩을 집는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뇌손상 받은 부위 때문에 오른쪽은 이제 쓰지 못하는 걸로 보이고요.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면 혼자서 이제 머리 감거나 이렇게 씻는 걸 못하는 게 너무 제일 불편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네. 안타까운 사연이 되겠고요. 안타까운 사연 두 번째입니다. 네. 아이고. 최근에 터틀맨. 네, 기사화도 됐는데요. 이분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30대 때 심근경색증으로 되게 젊은 나이인데, 떠났죠. 그쵸? 네. 그래서 이분 이렇게 최근에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이분의 목소리를 마치 그분이 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환생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그 방송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장면을 보시던데 어머님께서 보시던데 이제 굉장히 좀 저도 뭉클하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네. 이분이 굉장히 목소리도 독특하고 이제 매력적이지만 이 팀의 리더이자 실제로 곡을 쓰고 가사도 붙이고 이런 걸 다 했거든요. 아, 작곡, 작사를 다 하셨군요. 네, 굉장히 그래서 네네. 능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도 있었으면 굉장히 많은 노래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노래가 이제 빙고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의 독특한 점이 우리 라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거 이제 앞 글자 요즘에 그 세로 드립이라고 있죠. 어머. 네.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 이거 저 처음 봤어요. 어머, 신기해라. 아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몰랐어요. 빙고라는 노래 오늘 방송 끝나고 나중에 비욘디 모든 방송 끝나고 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게 이 첫 글자들을 딱 따다 보면 우와. 여기 멤버들 이름이 돼요. 그러네요. 이지, 금비. 터틀맨, 네. 이지. 여기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묘미죠. 예, 요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도 있네요. 네. 이런 굉장히 가사 내용도 사실은 되게 좋은데 네. 세로 드립까지 벌써 한참 전에 뭐 어떤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곳에서는 그 가사에 세로 드립을 썼던 첫 번째 인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네. 그리고 멤버들한테도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었는데. 근데 이분이 예전에 나온 영상을 찾아보면 이때 그 거북이로 1등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분이 근데 이분을 포함해서 3명의 멤버들이 앵콜곡을 할 때 거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대로 이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물론 데뷔하고 나서 첫 번째 1등이라고 해서 감격적이기도 했지만 1등을 하기 직전에 이분이 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아, 수술을 네. 받은 그렇죠. 상태에서. 수술인지 아니면 그 스텐트 시술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분이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었어요. 아, 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복귀되고 나서 이렇게 비행기로 1등을 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처음으로 의미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네. 멤버들이 막 울면서 인터뷰했던 게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거 이제 건강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혼자서 작곡하는 분들이 보통 밤새고 네. 술, 담배 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 네.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였는데 담배를 끊었어요. 금연을. 네, 그리고 약간 좀 체중도 좀 뺀 것 같은 느낌 들고요. 네. 수술 전에는 캔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셨대요. 수술 전에요? 네. 보통 이제 작곡하는 분들이 야행성이잖아요. 네. 네. 밤에 또 그걸 쫓아내고 담배를 피면서 카페인을 섭취하면서 곡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캔커피 얼마나 마셨을까요? 여기 과다 섭취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마셨다고 하니까 왠지 진짜 많이 마셨을 것 네. 같아서. 제가 이 방송 봤는데 네. 하루에 30캔 마셨대요. 에? 하루에 30캔. 와, 저는 3캔 아니고 네, 30캔이요? 30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카페인을 네. 얼마나, 그거 당도 많고. 그 정도 드시면 어떤 분은 진짜 부정맥 생기거나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적응이 됐었나 보죠. 30캔을 마셨는데 이제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요.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렸는데 이제 나중에 테니스도 치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체중을 이제 빼고 있는데 그전 체중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뺐을 때가 102.9였어요. 이것도 방송 이제 제가 봤는데요. 네. 근데 결국에는 다시 이제 심근경색이 재발한 게 되겠죠. 이제 관상동맥이 이제 모식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약한 부위가 터집니다. 네. 터지면 이렇게 노출된 부위 주위로 혈관 안에 떠돌던 혈소판이 혈관 안에 상처가 났네? 우리 상처 나면 피떡이 생기는 것처럼 네. 여기에 이제 피떡을 만드는 거예요. 혈관 안에. 네. 그런데 여기 마사지기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네. 피가 통해야 되는 데를 거기가 피떡을 막아버리니까 막아버린 거죠? 심장이 썩어 들어가는 심근경색증이 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 유명을 달리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캔커피가 문제가 됐을까요, 선생님? 근데 원래 뇌졸중도 그렇고 심근경색증도 그렇고 한 번 생기신 분들이 재발을 잘 하죠. 왜냐면은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죽상동맥경화증, 네. 혈관 안에 찌꺼기가 껴있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분이 체중을 빼고 뭐 금연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사증후군 상태인 걸로 보여요. 체중도 많이 나가고 좀 단계적으로 좀 더 좋아졌다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항상 그래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더 정말 안타까운 건 무서운, 이분이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이후로. 네. 심지어 첫 번째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고 나서 아예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아, 병원 빨리빨리 가시려고. 언제든지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네. 언제든지 또 쓰러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까지 갔는데 이제 그렇게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아이고, 네.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이제 사연 2개 남았는데 네.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네. 3번째. 이제는 2 사연은 해외로 넘어갈게요. 네. 이분도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아주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세계 3대 테너라고 하는 파바로티. 뭐 이 이름 따서 우리나라에도 뭐 영화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이분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체형이 뚱뚱하시죠? 네. 이분은 식성도 좋아서 보통 오페라 할 때 뭐 먹는 장면이 나오면 보통 모조품 같은 걸로 하는데
이분은 실제로 이렇게 닭고기를 뜯는 장면을 할 때 실제로 닭고기를 뜯으면서 노래 불렀어요. 실제로 들으시면서. 그렇게 했다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 네. 이분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대사증후군 비만이 일으키는 암 중에는 그 췌장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기사에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더 헬스케진 모습으로 휠체어에 탄 모습을 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마지막으로 방송에 출연했던 모습이라고 해요. 아, 네. 이게요? 그렇죠. 네, 이탈리아 네. 현지의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제 화상 연결을 한 거죠. 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올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었고 아까 보셨던 모습보다 굉장히 이렇게 헬스케졌죠. 그러니까요. 안색이 네. 딱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아이고. 네.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마지막으로 이제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나머지 이제 계약도 포기하고 했는데요. 이분의 일대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온 문헌이 있어서 제가 의학 논문에 실렸었거든요. 네. 그걸 찾아봤더니 이분이 가장 많이 나갈 때는 몸무게가 160kg이었어요. 어머, 160kg.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요. 두 번째가 유민상 씨가 136 정도. 137인가 네, 그랬던 것 됐죠. 같은데. 그리고 120이 이제 김준현 씨였는데 아이고. 160. 네. 그런데 이분이 췌장암을 알아서 몸이 아프고 나서 세상을 떠날 때 몸무게는 69kg이었어요. 69. 거의 100kg가 네. 빠진 상태가 되신 거네요. 결국 이제 아파서 몸에 이제 체중이 다 빠지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죠. 네. 아이고. 근데 이분이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남자분들 테너이신 분들이 보통 울림통이라고 하잖아요. 소리 때문에도 이제 체중을 많이 불린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분도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예기치 않은 암으로 이어진 거죠. 오늘의 마지막 안타까운 사연. 역시 네. 유명인이고요. 네. 이것도 외국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분은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남자분들은 잘 아마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최영만 선수하고도 이렇게 이중 격투기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네네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죠.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호동 씨 정도 될 수 있는 국민 스포츠라고 하는 일본의 국민 스포츠라고 하는 이 스모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케보노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스모에서 활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중 격투기로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전향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최영만 선수보다 활약을 잘 하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좀 민첩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네. 그런 상태였는데요. 체격은 진짜 어마무시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아마 일본인하고 그 서양분의 그 혼혈로 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분도 아까의 그 육중한 모습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해진 모습 좀 보이고 살이 좀 많이 빠지신 네, 것 같은데. 휠체어에 타고 있고 이분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심장이 안 좋아졌어요. 콩팥 말고 심장. 네. 우리 뛰는 심장이 굉장히 약해졌는데요. 당뇨병도 동반이 됐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심폐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장도 기능이 떨어져서 심부전이 와서 네. 걸을 때 힘이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왕성했던 그 화력을 보여줬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제 병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이고. 이분은 더 많이 나갑니다. 210kg. 네. 원래 스모 선수들은 이제 체중으로 이제 이 경기장 바깥으로 먼저 밀어내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체중이 또 네, 중요한 요소겠군요. 210kg. 네. 또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사망한 그 래퍼가 있었잖아요. 그분 더 많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여러분들 댓글로. 네, 갑자기 이름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네. 원래 그분도 제가 사연을 좀 소개할까 했는데요. 네네. 오늘은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몸이 아파서 이제 140kg으로 됐죠. 와, 이분은 진짜, 네. 이분은 오른쪽에 보면 여기 뭔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을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어. 네, 나왔습니다. 300kg 넘는 거구요. 아, 맞아요, 맞아요. 빅조. 네, 네. 빅조. 네, 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분은 그동안에 또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 쇼니? 네. 네. 아, 맞아요. 뭐 네. 체중 감량도 그렇죠. 그분도 하셨었는데. 150kg 그쪽까지 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요가 왔죠. 다시 체중이 많이 나갔고, 안타까운 건 이분은 이제 또 최근까지 먹방을 많이 했어요. 또 아이고. 비슷한 체형의 이런 분들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좀 걱정스럽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게 됐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은 역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다. 근데 이분들은 워낙 제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비만이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을 거다라는 다른 가지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보기에는 저분은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는데라고 하면 실제로 쟀더니 허리둘레가 90이라든지 네. 92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요 한두 가지 요 항목들만 넘어가면 대사증후군이 확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분은 아버지가 당뇨병 발로 나중에 발을 절단했기 절단을 때문에 하신 케이스군요. 네, 이분이 네네. 실제로 또 자기 자신도 당뇨병이 돼서 음. 당뇨병 발에 대한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허리둘레가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우리 단장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을 제가 다시 캡처해서 진짜 허리 둘레 비만 네. 정말 중요하다고 네.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해드릴 수 정 있을 것 PD님은 같아요. 뭐 그때나 뭐 거의 달라진 모습 같은 그런가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오늘 대사증후군에서 좀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질문을 얼른 받아볼게요, 선생님.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체크체크님이 질문 주셨는데, 시어머니께서 70대 후반 고도비만이신데 그 연세에도 혈압 당뇨가 정상이세요. 40대 후반인 저는 배는 많이 나왔지만 혈압약의 당뇨 초기 126에 당화혈색소가 6.2, 연세 많고 비만이라고 이제 혈압이랑 당뇨 걸리는 건 아닌가 봐요 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물론입니다. 뭐 연세 많으셔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올라가거나 뭐 당뇨병이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이 역시 30, 40대. 이런 30, 분들이 40대가. 바쁘기도 하고 증상이 없으니까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네. 나이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상크미님 질문, 맥압이 높으면 안 좋다고들 하는데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 보여주신 뭐 혈압이 111에 63 정도면요. 일단은 그 맥압의 문제를 보통 얘기할 때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 네. 수축기 혈압은 올라가고 이완기 혈압은 떨어진 분들에서 이렇게 벌어지면 안 좋다. 이런 것이고요. 네. 몇 주 전인가 홍해걸 박사님께서 맥압 가지고 따로 방송을 하셨거든요. 네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권혜영님께서 복부에 지방이 있는데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무엇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중에서 이제 혈압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혈압에서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 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 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또 어떤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는 우리 서울시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또 저희가 검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건소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처음에 공지드렸었던 이벤트 발표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혹시 댓글 중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아이디 3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항상 시청자라서 참여하다 보면 오늘 저기 마지막에도 있지만 딸기80님 이미 받지 않으셨을까요? 워낙 네, 이미 당첨이 되셨어요, 그렇죠. 선생님. 몇 분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또 고맙고 기억이 나고 그렇긴 합니다. 조금 혹시 생소한 아이디 중에서 뽑아주신다면 어떤 아이디가 있을지. 체크체크님 혹시 받으셨나요? 네, 체크체크님. 네. 체크체크님도 받으셨대요. 네. 그러시군요. 네, 혹시 빛빛분. 그럼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제가 제 기억으로 안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홍원님, 그 다음에 알고님, 그 다음에 열정열님 이렇게 3분을 뽑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은 저희 공식 계정 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연락처, 당첨된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 메일 주소가 변경됐거든요.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aftertherain.gift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가 됐는데요, 선생님.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무려 37주 임산부여가지고 출산을 하기 전에 마지막 방송을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네, 항상 선생님 방송 너무 잘 해주시고 준비도 잘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분인데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방송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여러분 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몇 개월 후에 곧 돌아오니까요. 절대 저 잊지 말아주시고요. 늘 감사드렸고 또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이틀 전에 그 산부인과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보여드렸거든요. 그 방송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래나님, 뭐 알고님, 만세반님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을 다 불러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인데 하지만 저의 마음을 꼭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정말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도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다음 방송 때문에 얼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